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나요? 오늘은 퇴직 후 삶을 더 행복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퇴직 후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전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연락이 계속 오나요? 그런데 그 연락이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제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 인간관계를 깊이 파헤쳐 보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담당자까지 이 관계들은 대부분 우리의 직업적 역할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사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정리가 필요하죠. 집 앞 물건을 정리하듯 인간관계도 점검하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 둘째,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셋째, 그냥 평범한 중립적인 관계. 퇴직 후에는 특히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퇴직 후의 삶은 나만의 시간과 행복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를 소개할게요. 첫째, 이해관계로만 얽힌 관계. 둘째,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관계. 셋째, 과거의 나에 집착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런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과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관계는 이해관계로만 얽힌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한 우정이나 교류보다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많죠. 예를 들어 거래처 담당자, 협력 부서 동료, 또는 직급이나 역할 때문에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이요. 이런 관계들은 퇴직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의 목적이 진짜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회사 정보, 인맥 연결, 영향력 같은 걸 얻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부장님은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셨어요. 퇴직 후에도 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계속 연락이 왔죠. 처음엔 오랜만이네, 잘 지내라는 인사로 시작했지만 곧 대화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이 사람 좀 연결해 줄 수 있나로 바뀌었어요. 김 부장님은 처음엔 친절히 응대했지만 점점 이 관계가 일방적인 요구로만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고 퇴직 후에 여유로운 삶을 즐길 시간이 없어졌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박 교수님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학과 내 정치나 인사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연락들은 박 교수님에게 과거의 부담을 떠올리게 했고 새 삶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됐죠. 그럼 이런 이해관계 기반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서 그런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라고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기여했으니까요. 둘째, 연락 빈도 줄이기입니다. 바로 연락을 끊기 부담스럽다면 답장하는 시간을 점점 늦추거나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바빠서 정신없네요 같은 가벼운 답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셋째, 새로운 관심사로 채우기입니다. 퇴직 후 취미나 봉사활동, 지역 모임에 적극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면 과거 직장 관련 연락에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를 정리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관계는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승진, 연봉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문화에 익숙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도 이런 비교와 평가가 이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 퇴직금으로 뭐 샀어? 나는 해외에 별장 하나 장만했지. 손주는 몇 명이야? 우리 손주는 벌써 대학생이야. 이런 대화는 은근한 과시와 비교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모임에 나가면 기분 좋게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열등감만 쌓이죠. 퇴직 후 삶은 경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관계는 그걸 방해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장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매달 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모임에 갈 때마다 누가 더 좋은 퇴직 생활을 보내는지, 누구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같은 비교와 과시가 이어졌죠. 처음엔 익숙한 대화라 자연스럽게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전후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장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임 참석을 줄이고 대신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선 책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경쟁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그럼 이런 비교 중심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치관 재정립하기입니다. 퇴직 후 성공의 기준은 더 이상 연봉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건강, 행복, 내면의 평화가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둘째, 모임 빈도 줄이기입니다. 모든 모임을 한 번에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참석 횟수를 줄여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가던 모임을 두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요. 셋째, 새로운 친구 찾기입니다. 경쟁 대신 나눔과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퇴직자 동호회, 봉사단체, 취미 모임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비교와 평가 없는 관계를 선택하면 퇴직 후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관계는 과거의 나에 집착하는 관계입니다. 퇴직 후에도 부장님, 교수님, 원장님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엔 이런 호칭이 익숙하고 때론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을 과거의 역할에 가두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회예요. 그런데 과거 직책이나 역할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을 그 틀 안에 가두면 새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정 원장님의 사례를 보죠. 정 원장님은 30년간 의사로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주변에서 건강 상담이나 의학적 조언을 요청하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청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정 원장님은 은퇴 후 도예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계속 과거 역할에 묶여 시간이 부족했죠. 결국 정 원장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아무도 자신을 원장님으로 모르는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도예를 배우는 학생, 동네 산책 모임의 회원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새 호칭 제안입니다. 이제 퇴직했으니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라고 부드럽게 요청해보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좋은 시작이에요. 둘째, 과거 관련 요청 거절하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제 현업을 떠나 최신 정보를 모릅니다. 현직 분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셋째,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취미, 봉사, 지역 활동으로 퇴직한 누구가 아닌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해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새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과거의 나를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은 퇴직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3가지 유형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실천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관계 정리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몇 가지 주의점과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점진적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오랜 인연을 갑자기 끊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빼앗는 관계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불편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다가 점차 줄이는 식으로요. 둘째, 진정한 관계는 유지하기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모든 관계가 나쁜 건 아니죠. 진짜 우정과 신뢰로 맺어진 동료라면 업무가 아닌 인간적인 교류로 관계를 이어가세요. 셋째, 죄책감 버리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기여했어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입니다. 넷째, 디지털 정리도 잊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 그룹에 남아있다면 과감히 나가세요. 이런 채널은 계속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다섯째, 아니요 연습하기입니다. 과거 동료나 지인들의 요청에 무조건 내라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중히 거절하세요.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같은 표현을 연습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정리 과정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직책이나 업무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만 남겨두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퇴직 후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죠. 그럼 어떤 관계를 새로 맺으면 좋을까요? 첫째,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입니다. 퇴직 전엔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취미나 관심사를 지금 시작해보세요.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 여행 동아리 같은 곳에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둘째, 다양한 연령대와의 교류하세요. 퇴직 후엔 비슷한 나이대와만 교류하기 쉬운데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해요.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과 만나면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결하기입니다. 퇴직 후엔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파트 주민회, 마을 공동체, 지역 봉사 단체에 참여하면 이웃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부장님은 35년간 회사 생활 후 퇴직했는데 갑자기 줄어든 인간관계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 지역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았어요. 직책이나 지위가 아닌 순수한 취미로 맺어진 관계라 더 소중했죠. 최 부장님은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의 시간은 젊은 에너지를 느끼게 해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보람도 컸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최 부장님의 퇴직 후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줬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면 적극성이 필요해요. 퇴직 후엔 사회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거나 변하면 누구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몇 가지 심리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변화 받아들이기입니다. 모든 관계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직장 동료와 멀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하기입니다. 퇴직 후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단 소수의 진짜 친구와 깊은 교류를 나누세요. 셋째,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크다면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세요. 요즘은 퇴직자 커뮤니티, 취미 동호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동네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주 2회 문화센터, 강좌 참여하기 같은 작은 루틴이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박 과장님의 사례를 보죠. 30년 공무원 생활 후 퇴직한 박 과장님은 처음엔 인간관계 축소로 우울감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과 마을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특히 텃밭에선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세대 간 소통의 즐거움도 발견했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박 과장님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 퇴직 후 정리해야 할 3가지 인간관계를 깊이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둘째, 비교하고 평가하는 관계로 경쟁 대신 평화를 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셋째, 과거의 나에 집착하는 관계로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가세요. 이 관계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행복과 에너지를 지키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죠.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직책이나 의무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진정한 친구, 가족, 그리고 새롭게 만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퇴직 후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와 실용적인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숲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